안녕하세요. 한쌤입니다. 오늘은 1월 14일 새벽 3시 53분입니다. 화요일부터 정시 간단하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또 회사 하나 추천은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라고 하는 거보다 제가 추천을 대놓고 사세요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자, 아무튼 네, 환율입니다. 환율은 이제 1,450원대로 좀 진정되고 있어요. 다행이에요. 그죠? 어쩐선대로 좀 진정되고 있는 부분이고 뭐 국민연금을 쏟아부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일단 좀 두고 봐야겠죠. 그죠? 한은에서 아마 외환보유고를 조금 쓴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. 그래도 위안화 환율도 다시 좀 진정된 그런 모습입니다. 정말 다행이에요. 음, 반면 엔화도 뭐 쏘쏘한 그런 부분이고요. 그죠? S&P입니다. S&P는 조정을 주다가 반등세로 좀 넘어섰습니다. 그죠? 넘어선 그런 상태가 되었고 일단 요즘 그때 빠질 때도 한 6,800 정도까지만 일단 바라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새로운 추세가 하나 작도가 되거든요. 그죠? 그 추세가 하나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이 추세가 이렇게 꺾이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여기까지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여기도 한번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함부로 숏을 딱 그 정확한 그 타이밍에 딱 내는 겁니다. 당시 요거 추세 깨졌다고 했었죠. 그죠? 요게 깨져서 요거에 대한 되돌림. 그래서 요게 깨지니까 이번엔 이거에 대한 되돌림 정도를 노리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. 뭐 깨질지 안 깨질지는 몰라요.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승에 대한 각도가 조금씩 약해져 가고 미국에 대한 투자 이제 이미 받았던 이런 자금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이제는 또 새로운 일의 모멘텀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? 이제 받아들이기 전에 일단은 이제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과거에 제가 크게 빠졌을 때 요때는 계속 미국이 고평가되었다는 말씀 많이 드려왔었었는데 실제 거품이 이제 다시 이제 그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막 찾아보고 열심히 이제 연구한 결과 그 당시 5,400 정도까지만 빠질 가능성 이 밑으로는 크게 안 빠진다. 그래서 여기서 잡아도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. 그렇죠? 그래서 어떤 가는 혹자들은 뭐 쇼충이 맨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시장은 돌리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사실 이 중턱에서 매매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고요. 그래서 항상 요럴 때 이렇게 돌판 요 순간에 매매를 하고 떨어질 때 매매를 하고 흥분해 준 거죠.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매수에 대한 접근은 조금 안 맞다. 그죠? 그죠? 상승을 하다가 이제 각도가 좀 약해져 가고 있고 약한 하락 다이버전스 형태,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형태도 살짝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이런 상황이면 조정을 좀 줬을 때 매수를 노리는 쪽, 그러니까 이런 쪽 5,800에서 매수를 노리는 쪽 괜찮았겠죠, 그죠? 하지만 까지는 크게 폭락할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요. 그냥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환율이 좀 진정되면서 약간은 손실이 나실 수도 있겠구나 정도입니다. 코스피입니다. 코스피는 드디어 정말로 5천을 받네요, 그죠?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상승을 했어요, 그죠? 이때 뭐 계엄령 나오고 제가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이제 뭐 기상기험 터지고 뭐 악재는 이미 다 지나가지 않았느냐. 이때였나요? 네, 이때였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. 이제 기억도 안 난다. 24년 11월이었나요? 이때였나?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, 그지? 요거 그래서 이미 악재는 다 지나갈 거다. 어차피 완성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. 그래서 한국 증시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코스피 2,400에서는 사셔야 돼요라고 ETF라도 사셔야 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, 그죠? 그죠? 그럼에도 뭐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그런 저평가된 이야기들을 드리는 종목들은 막 제껴놓고 여러분들이 막 그래 과거에 뭐 그냥 어쩌고 저쩌고 조심하셔라라는 그런 것들 제껴놓고 어떤 거에 물려서 고통받고 계시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때 이제 지금 모천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는 뭐 여기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그냥 그 당시 그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뭐 우익 성향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그분이 계엄을 했다는 그 자체는 굉장한 리스크였습니다. 그죠? 그게 해결이 되고 뭐 일단 대통령 나오고 수장 나오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3천은 그냥 가는 거였어요. 그죠? 3천 그냥 가는 거였다. 그래서 여기서는 그건 무조건 그냥 대놓고 보는 거거든. 이 뒤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현상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그죠? 뭐 증권가 뭐 그런 약간 뭐라고 할까 이제 세력주들 좀 잡아내고 이러면서 주가를 보는 거죠. 이 위로는 조금 고평가되지 않았나라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
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거든요. 그죠? 그래서 뭐 고점에 졌다가 뭐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가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. 그죠? 자, 이렇게 이 정도 말씀드리고, 자, 골드입니다. 골드도 오늘 또 한없이 쫙 상승했네요. 그죠? 엄청난 상승세입니다.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, 이제 다음은 차를 놓치 잡으시려면 이제 공항생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다음 턴을 노려보실 수 있을 거다. 자, 쿠팡입니다. 쿠팡은 이제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바닥을 다지는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. 그죠? 엔딩처럼 바닥을 이렇게 쭉 확인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, 아직까지는 바닥이다!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. 바닥권에 대한 모습, 이제 침체에 대한 모습,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, 바닥의 각도가 점점 좀 약해져 가고 있죠. 그죠? 그죠? 그러다가 이제 거래가 싹 들어오면,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될 거고, 아마 2월부터는 뭐 위로 아래도 한번 흔들어 대지 않을까. 그러면서 매집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, 여러분들도 그 템포에 맞춰서 쿠팡을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쿠팡은 이제 잘 먹었고 잘 잡아야지 다시, 그지? 그죠? 자, 그 정도 말씀드리고, 이제 코스피에서 뭐 종목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. 요, LG CNS라는 회사인데요. 이제 뭐 AI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니까 뭐 차트적인 측면에 있어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잘 들어왔고 돌파하면서 거래량 잘 확보를 했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습이 매집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. 그런 부분도 있고 주제도 AI 관련된 시스템 이런 관리 쪽이니까 이제 CNS라는 회사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거래가 땅 터졌는데 크게 이제 뚫으면서 터지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벽을 지금 두들기고 있잖아요. 그죠? 벽을 두들기면서 터지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쪽으로 더 맥을 함께 하고 있고, 이 정도 매집이라면 여기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.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. 음, 자, 코인입니다.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때였죠. 그죠? 제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다가 일단 이 양봉이 형성이 되고 나서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단타를 노려보자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저희 그 공개 버전으로 9만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92,000에서 94,000불 사이까지만 일단 바라보는 쪽으로 합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반등이 등장을 하면서 A, B, C의 형태를 좀 띄워주고 있습니다. 나오고 수렴받고 한 개 더 나오고 또 수렴받고 해서 요 주간에서는 알트코인의 순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,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고점대를 이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번 살짝 빠질 때는 또 알트코인 또 한번 툭툭 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 또 뭐냐 이제 우리 그죠? 우리가 이제 공부 방시형 전형인데 카이트라는 코인 전전량 비중수를 고민해 보시고 설정해 보시라. 그래서 강의 때 이건 이제 정규 강의인데 강의 때 카이트에 대한 얘기 좀 드렸었는데 카이트가 꽤나 자 멋있게 상승하고 있죠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도전적으로 노려보는 부분이었고 한 10% 정도 상승을 했네요. 저희가 160원 10% 좀 넘었네, 그지? 160원의 시향을 좀 드렸었는데 쭉 상승을 잘 하고 있네요. 자, 좋아요.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이런 시장들에서는 그냥 무지성 매수 홀딩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보시면 슈팅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. 그죠? 슈팅이 나오면 되돌리면서 살짝 노려보고, 이건 슈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. 알 수가 없어요. 지금 이렇게 바닥에 튀는 건 참 어쩌면 여러분들도 농락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더라고요. 그죠? 그래서 일단 인투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는 일단 또 희망적으로 보여지는데, 일봉에선 어쨌든 코인이다 보니 함부로 펀더멘탈을 매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형태의 매매를 선호를 하죠. 그죠? 그러다 보니 일단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맥에 맞춰서 짧게 단타를 노려보는 거지. 그치? 지금 뭐 한국 증시 왜 파란 걸로 보여지나요?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환율 때문에, 환율이 다소 진정되면서 한국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큰 문제는 없고요. 그래서 이번 주말 같은 경우도 짧은 이제 단타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, 일단은 뭐 더블 제로 얘네들은 힘이 강력하네요. 그죠? 더블 제로는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아요. 그죠?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아서 잘 이제는 아시잖아요. 그죠? 추격 매수 가벼운 비중으로
올림목 타점 잡고 뭐 이렇게 탁탁 노려보면 되겠죠. 그죠? 첫 번째로는 강력한 장대 양봉이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다. 그쵸? 뭐 잘 알아서 하십시오.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, 왁스도 지금 바닥에서 꺼내서 저희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 가끔씩 무너지는 형태도 가끔씩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반드시 지켜주시고 케어버만 10% 정도니까 크게 잡아도 그래서 이 정도면 1,000만 원 넘 100만 원 손해 정도 볼 수도 있다.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하다 현질을 할 때도 그 정도 돈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어디 가서 게임을 할 때도 그 정도 돈을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이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고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. 뭐 저는 일단 기분은 좀 좋네요. 그래도 공방분들에게 시장을 내드렸는 게 잘 움직이고 있어서 좀 기분은 좀 좋습니다. 그쵸. 오늘 금요일인데 수요일 때 내드렸거든요. 지금 좀 쭉쭉 상승하고 있네요. 조금 도전적인 픽이었는데 잘 된 것 같아요. 항상 주말도 건강하시고 항상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